이 글자는 촛불이 타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받자 해석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임금왕이 있죠. 위에 불빛으로 보겠습니다. 왕의 불빛이 비추는 곳까지 왕이 주인이다. 주인주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주는 각본문에서 나온 촛불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주인이란 뜻으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다. 단어 주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주인주,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살다 주입니다. 단어 주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주인주,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물의 주인만이 물을 댈 수 있습니다. 물댈 주가 되겠습니다. 단어 주목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주인주, 왼쪽에 가다 척입니다. 주인으로서 갑니다. 가다 왕입니다. 단어 왕래입니다. 글자 윗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주, 아래 주인주, 아래 입구입니다. 집의 주인에 대해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해로울 해입니다. 단어 해충입니다. 위에 사람인, 그리고 임금왕, 그리고 여기 불똥주 2개, 왕인 사람만이 가지는 빛나는 금속입니다. 금입니다. 골드, 금입니다. 또 쇠의 의미를 가지죠. 쇠금. 그리고 이 금속을 다루는 그런 기술을 가졌던 성씨가 있는데요. 김씨입니다. 성씨 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금입니다. 여기서 골드의 의미입니다. 우리 오른쪽에는 비단 백이 되겠습니다. 금과 바꾸는 비단금입니다. 사자성어 금의 야행입니다. 글자의 왼쪽 금입니다. 골드의 의미입니다. 오른쪽에는 째려보다 간입니다. 금인가 째려봤는데 은입니다. 은입니다. 단어 은행입니다. 글자의 왼쪽 세금입니다. 오른쪽에 열십입니다. 여기 열십은 뾰족한 모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쇠로 만든 뾰족한 모양의 바늘 침입니다. 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렇게 나타낸 모양입니다. 눈인데요. 눈으로 나란히를 보는 신하입니다. 신입니다. 단어 신하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신하신, 오른쪽에 또우 손을 나타냅니다. 신하의 손은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아래 돈패입니다. 여기 돈패는 국가경제로 해석하겠습니다. 국가경제를 이 신하가 손으로 다스릴 때는 밝아야 됩니다.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할 현이 되겠습니다. 단어 현명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신하신, 또우, 손입니다. 신하의 손은 다스리죠. 아래는 흑토입니다. 나라의 토지 제도를 이 신하가 다룰 때, 다스릴 때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구들견입니다. 단어 견고입니다. 글자의 왼쪽 신하신, 오른쪽에 사람인입니다. 신하인 사람은 국민에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릴 와입니다. 자,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보다감인데요. 2가지 해석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엎드릴와, 그리고 아래에 그릇명입니다. 한일이 있는데요. 이 한일을 서류로 보겠습니다. 신하인 사람이 엎드려서 그릇에 담긴 서류를 봅니다. 보다감입니다. 단어 국정감사입니다. 여기서 보다감의 2번째에서 여기 한일을 그릇에 담긴 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사람 자신의 모습을 그릇에 담긴 물로 봅니다. 이 물이 거울이죠. 그래서 보다감 2번째 해석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보다감입니다. 아래에 보다견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는 겁니다. 보다람입니다. 이 글자는 자리에 앉아서 장수, 서양은 기사죠. 임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벼슬아치 또는 앉아있는 사람,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사용됩니다. 병부, 절 첫 번째 글자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이 병부인데요. 장수가 군대 병사를 동원할 때 사용하는 나무패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병부절입니다. 사람입니다. 위에 부분은 감사다 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병부절 사람인데요. 이 태아입니다. 그리고 태아를 감싸고 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감사다 포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포장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병부절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 개견변입니다. 개가 사람을 범합니다. 범할 범입니다. 단어 범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병부절입니다.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병부절 두 사람이 있고요. 아래에 한깨공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려면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울 손입니다. 글자 오른쪽 병부절 한깨공입니다. 왼쪽에 까다착입니다.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대장을 가리려 선거합니다. 가릴 선이 되겠습니다. 단어 선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병부절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 저녁석입니다. 저녁에 사람이 누워 뒹굽니다. 누워 뒹굴 원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누워 뒹굴 원 아래에 마음심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사람이 누워 뒹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원망할 원이 되겠습니다. 단어 원망합니다. 글자 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 사람인으로 보겠습니다. 아래에 언덕엄, 그 아래에 병부절인데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언덕 위에 사람이 언덕 밑에 굴러 떨어질 것 같이 위태롭습니다. 위태할 위입니다. 이 글자는 병부절 두 번째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도 병부절, 이 병부절입니다. 그런데 병부절 2는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벼슬아치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병부절 벼슬아치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 흰백, 아래 수저시입니다. 벼슬아치가 흰밥을 수저로 먹는다. 곧 먹습니다. 곧 적입니다. 단어 적시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은 향기로울 소리가 급, 픽, 벽, 향 등으로 이렇게 나는 글자인데요. 잘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데 이 모양이 졸량과 구별하기 힘들게 이렇게 바뀝니다. 흰백과 수저시가 모양이 졸량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졸량으로 해서 글자를 암기하기 쉽도록 해석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병부절인데요. 벼슬아치를 나타냅니다. 왼쪽 부분은 원글자는 흰백의 수저시인데요. 여기 졸량으로 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이 부분은 대죽입니다. 조은 벼슬아치의 이 대같은 절개입니다. 절개절입니다. 또 이 글자는 마디절로도 쓰이는데요. 글자의 이 부분 대죽의 의미를 두고 마디절로도 쓰입니다. 단어 계절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은 입구에 병부절 머리 조아릴 고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집인데요. 하늘집입니다. 하늘집에서 여기는 입구는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있는 사람이죠. 집 아래에서 입으로 명령을 하고 그리고 명령을 받는 모습입니다. 명령명이 되겠습니다. 단어 천명입니다. 그리고 단어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목수명으로 쓰이는데요.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받은 목숨입니다. 목숨명이 되겠습니다. 단어 생명입니다. 단어 수명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명령명에 입구가 없죠. 명령하는 입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는 사람만 있죠. 그래서 명령에서 령입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는 하여금 령으로 나옵니다. 이미지 한자에서는 그냥 명령령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명령을 받는 모습입니다. 단어 명령입니다. 글자의 왼쪽 명령령, 오른쪽에 머리 혈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오른쪽 머리 부하들입니다. 부하를 거느립니다. 거느릴 영이 되겠습니다. 단어 영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명령령, 왼쪽에 얼음빙 변이 되겠습니다. 명령이 얼음같이 차갑습니다. 차다 랭입니다. 단어 냉랭입니다. 도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도끼 근입니다. 그리고 무게 단위 근입니다. 돼지고기 한 근은 600g이죠. 사자성어 천근만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도끼건, 왼쪽에 집호입니다. 집에 도끼를 두는 장소입니다. 장소 소입니다. 단어 장소입니다. 또 이 글자는 무엇을 하는 바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 소망이 되겠죠. 단어 소망입니다. 글자 오른쪽 도끼 근, 왼쪽에 가다착입니다. 가서 도끼를 휘두를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가까울 근입니다. 단어 원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도끼건, 왼쪽에 나무목, 위에 스다립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도끼로 자르니까 나무에서 새 가지가 나옵니다. 새롤 신이 되겠습니다. 단어 신선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도끼건, 도끼건입니다. 아래에 돈패입니다. 도끼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 한 도끼를 돈으로 주고 살 때에 그 바탕질을 물어봅니다. 바탕질입니다. 단어 칠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도끼건, 아래에 밭들공인데 두 손을 의미합니다. 도끼를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병사입니다. 병사병입니다. 단어 병사입니다. 창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창과 글자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한 번, 두 번, 세 번 찌르니까 피가 난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과입니다. 왼쪽 부분은 풀의 솟아난 모양입니다. 풀이 창과 같이 솟아서 무성합니다. 무성할 무가 되겠습니다. 천간의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입니다. 다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오른쪽은 창과 왼쪽은 풀의 솟아난 모양인데요. 위에 풀초를 한 번 더 써서 의미를 강조해 놨습니다. 풀이 창과 같이 솟아서 무성합니다. 무성할 무가 되겠습니다. 단어 무성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창과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창으로 칩니다. 치다 버립니다. 단어 정벌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가가 되겠습니다. 왼쪽 밭들공인데요. 두 손을 나타냅니다. 두 손으로 창을 잡고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할 개가 되겠습니다. 단어 경계입니다. 글자의 위 창가, 아래도 창가입니다. 창을 든 도적들이 노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돈전이 되겠습니다. 이 돈전은 창을 든 돈을 노리는 도적들이라는 의미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과 돈전입니다. 왼쪽에 골드, 금입니다. 창을 들고 돈을 노리는 도적들이 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다. 돈전이 되겠습니다. 단어 금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과 돈전입니다. 왼쪽에 물수변이 되겠습니다. 창을 든 돈을 노리는 도적들이 물의 얕은 곳을 건너갑니다. 얕을 천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이쪽 부분은 창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칼도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일을 이룰 때에 칼과 창으로 이루었습니다. 이룰 성입니다. 단어 성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이룰성, 왼쪽에 흑토입니다. 흙으로 이룬 만든 성입니다. 영어의 캐슬, 성이 되겠습니다. 단어 토성입니다. 흙으로 만든 성이 되겠습니다. 단어 성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이룰성, 왼쪽에 말섬언입니다. 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성입니다. 정성성입니다. 단어 정성입니다. 글자 위에 이룰성, 아래에 그릇명입니다. 이룬 것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담을 성입니다. 단어 무성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과 왼쪽에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 아래 한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창을 들고서 지킵니다. 혹시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혹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혹시 혹, 왼쪽에 흑토입니다. 혹시 모를까봐 경계병이 지키는 땅의 끝 경계입니다. 지경역인데요. 단어로는 지역이죠. 지역 역자입니다. 단어 지역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혹시 혹입니다. 그리고 바깥 부분은 애워사다 위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창을 들고서 혹시 모를까봐 경계병이 지키는 애워싼 나라입니다. 나라 국입니다. 단어 국경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창가입니다. 왼쪽에 언덕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 그 아래에 입구인데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창으로 언덕에 한 사람까지 모두 다 몰았습니다. 적국의 병사 모두입니다. 다 오래음입니다. 다 함입니다. 글자 윗부분 모두 함입니다. 아래에 마음심입니다. 창으로 언덕에 한 사람까지 다 몰았습니다. 그때 이 심장으로 느낍니다. 느낄 감입니다. 단어 감동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함입니다.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창으로 언덕에 한 사람까지 모두 다 몰려서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들다 감입니다. 단어 감소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무목, 위에 흑토입니다. 흙을 이 창 모양의 도구로 파서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 심을 재입니다. 흙을 창 모양의 도구로 파서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 심을 재입니다. 단어 재배입니다. 단어 식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과 왼쪽에 흑토, 아래 입구입니다. 흙을 창 모양의 도구로 파라고 입으로 말하니 비로소 처음으로 시작되다, 비롯할 제입니다. 그리고 어조사로 쓰입니다. 어조사 제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창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흑토 입구가 있고 아래 임금왕이 있습니다. 왼쪽에 세금입니다. 흙을 창 모양의 도구로 파라고 왕이 입으로 말했습니다. 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쇠철입니다. 단어 철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가입니다. 왼쪽의 부분은 손수 글자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이 손에 창을 들고 지켜야 하는 나입니다. 나아입니다. 단어 아집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나아입니다. 위에 양양입니다. 양을 내가 지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옳을 의입니다. 단어
어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오를 의, 왼쪽에 말씀 을입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 말로 의논합니다. 의논할 의가 되겠습니다. 단어 의논입니다. 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칼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칼도입니다. 위에는 8팔인데요. 8팔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나눈다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눌 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칼로 나눕니다. 나눌 분이 되겠습니다. 단어 분단입니다. 단어 분산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나눌분 아래 돈패입니다. 돈을 여러 개로 나누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할 빈입니다. 단어 빈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칼도 왼쪽에 7, 7입니다. 7번 칼로 치면 끊어집니다. 끊을 절입니다. 단어 절단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칼도 왼쪽에 옷의 변입니다. 옷을 만들 때 처음 작업은 칼로 천을 자르는 겁니다. 처음 초입니다. 단어 초기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칼도 아래 입구입니다. 칼을 들고 입으로 부릅니다. 부를 소입니다. 단어 소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를 소,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손으로 부릅니다. 초대합니다. 초대 초입니다. 단어 초대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글자 칼도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불똥주입니다. 불똥주는 불빛을 나타냅니다. 칼에 빛나는 칼날입니다. 칼날인입니다. 단어 인상입니다. 칼날에 의한 상처를 나타냅니다. 글자의 윗부분 칼날인 아래 심장심입니다. 심장 위에 칼날을 올려놓으니까 참습니다. 참을 인이 되겠습니다. 단어 인내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참을 인 왼쪽에 말씀 언입니다. 참으면서 말합니다. 너를 짱으로 정했다. 인정합니다. 인정할 인이 되겠습니다. 단어 인정이 되겠습니다. 칼의 모양인데요. 오른쪽에 쓰입니다. 그래서 칼도 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칼도 방입니다. 왼쪽 위 입구입니다. 아래에는 칼도에 변형된 모양입니다. 입에 가져가는 칼과 싸우는 칼은 다릅니다. 다를 별입니다. 단어 분별입니다. 단어 구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칼도 방, 왼쪽에 벼화입니다. 벼를 베는 칼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날카로울 리입니다. 단어 예리입니다. 여기서는 칼도 방에 중점을 둔 의미이고 벼화에 의미를 두면 칼로 벤 벼는 이롭죠. 이로울리. 단어 이익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우물정의 변형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칼도 방이 되겠습니다. 우물 옆에서 칼로 형벌을 집행합니다. 형벌형이 되겠습니다. 단어 형벌입니다. 이 글자는 칼로 가운데를 잘라서 양쪽으로 나눈 모양입니다. 양쪽으로 나누니까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작을 소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작을 소 아래 6달을 몸입니다. 몸이 작습니다. 작을 초입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에서 나누어져서 태어난 작은 몸, 부모를 닮죠. 어버이를 닮습니다. 닮을 초입니다. 단어 불초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작을 초,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물에 작게 사라집니다. 사라질 소입니다. 단어 소멸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작을소 그리고 아래 삐침별입니다. 이 삐침별은 나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칼로 나누어서 양쪽으로 나누고 또 나누어서 적어졌습니다. 적을소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 입구 두 개가 있죠.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 사람인 둘이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입구 2명 그리고 사람인 2명 총 4명 다 있습니다. 다첨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다첨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다 모여 살면 금소해야 합니다. 금소할 금입니다. 단어 금소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다첨 왼쪽에 나무 목입니다. 나무를 다 금사합니다. 금사할 금입니다. 단어 금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다첨 왼쪽에 말마입니다. 말을 다 타봅니다. 말을 다 경험합니다. 경험할 험입니다. 단어 경험입니다. 창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창과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세 번 찌르고 나니까 피가 납니다. 창입니다. 창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과인데요. 날카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낫의 손잡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낫의 손잡이가 있죠. 낫의 손잡이 그리고 이 창가 부분은 낫의 날카로운 날이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낫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한 해의 열매를 개가 지킵니다. 개술입니다. 개는 이제 12지지에서 의미를 두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이 술은 다른 글자 어울려서 사용될 때는 낫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글자에 술이 있습니다. 여기 술은 낫으로 열매를 거두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윗부분, 아랫부분에 걸음보가 있습니다. 낫으로 열매를 거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니까 한 해가 갑니다. 해세입니다. 단어 세월입니다. 글자에 술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낫을 든 죽음의 사신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술 글자 안쪽에 여자녀가 있습니다. 낫을 든 죽음의 사신을 거느린 여신이 있는데요. 바로 시탈라 그 천윤두 여신입니다. 마마라고도 하죠. 그 여신의 위엄입니다. 위엄위가 되겠습니다. 단어 위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술 글자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작을료 있습니다. 이 작을료는 실로 해석하겠습니다. 사진은 초기의 배틀인데요. 이 실을 짤 때에 낙가같이 날카로운 기구를 넣어서 이 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낫술은 배틀에 전을 짜는 배틀 기구로 보겠습니다. 이 작은 실들로 전을 짜는 배틀인데요. 몇 개씩 전을 짰습니다. 몇 기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 보시면 기미입니다. 초기에 배틀로 전을 짤 때에 작은 미세한 걸로서 낌새, 조짐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걸 기미라고 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맷기,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여기서 맷기는 배틀입니다.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틀 기계입니다. 배틀 기. 단어 기계입니다. 단어 단기지교입니다. 줄이 달린 화살의 모양입니다. 줄이 달린 화살, 줄에서 리얼이 빠져서 주살이 되었습니다. 훈련용으로 쓰는 화살입니다. 주살 이깁니다. 외우는 방법은 한 번, 두 번 쏘니까 피가 났다. 주살 이기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주살 이기 있죠. 그리고 왼쪽에
나누어져 있는데요. 발을 정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용 주사를 바르게 익히면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무입니다. 단어 무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주사리 왼쪽 아래 만들공입니다. 주사를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법식이 되겠습니다. 단어 공식입니다. 공식은 공공연하게 정해진 형식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법식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주사를 만드는 공공연한 법식을 말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할 시입니다. 단어 시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주살 익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여기 사람인은 훈련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훈련병에게 훈련용 화살, 주살은 자신의 뭔가 같다, 대신한다, 대신할 대입니다. 단어 대신입니다. 화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화살시입니다. 왼쪽에 화살시, 오른쪽에 입구입니다. 화살이 적중하듯이 입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알다, 지입니다. 단어 지식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알다, 지, 아래 해일입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해처럼 세상을 밝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입니다. 단어 지혜입니다. 글자의 왼쪽 화살시, 오른쪽에 콩두입니다. 화살과 콩으로 짧은 것을 잽니다. 짧을 단입니다. 단어 단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래 화살시, 왼쪽에 사람 인 변입니다. 한글에 그 모양이 있죠. 그 모양은 이 그림에 보이는 간역입니다. 간역. 사람이 화살로 맞추는 간역입니다. 간역 후가 되겠습니다. 간역의 화살소는 제후, 임금을 나타냅니다. 제후 후가 되겠습니다. 단어 제후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을 빼면 간역 후가 나오죠. 가운데에 세울곤, 뚫을곤인데요. 간역의 화살이 뚫은 모양, 그것을 보고 기후를 압니다. 기후후가 되겠습니다. 단어 기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화살시, 위의 부분은 팔로 이렇게 안고 있는 손의 모양입니다. 화살 쏘기가 끝났습니다. 어조사인데요. 끝나는, 말이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 어조사로 많이 쓰입니다. 어조사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외우는 방법은 화살 시고요. 위에 화살을 쏜 모양이라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이렇게 쏘고서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실이 되겠습니다. 단어 실종입니다. 자, 이 글자는 누를 항인데요. 누르다, 노랗다, 옐로우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지 한자에서는 이 누를 항을 불화살의 모양, 불의 노란색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누를 항의 옛 글자입니다. 위의 부분 화살에 불을 붙인 모양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불을 붙인 화살의 모양, 그 색은 옐로우,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누를 항입니다. 단어 황색입니다. 그리고 황도인데요. 여기서 황은 불타는 태양을 나타냅니다. 황, 불화살과 같은 거죠. 글자의 아래 누를 항, 집엄입니다. 노란 불화살로 공격해서 집을 넓히다, 많이 차지하다의 의미입니다. 넓을 광입니다. 단어 광고입니다. 두 글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불화살입니다. 위의 부분 불, 화살, 누를 황 글자이고요. 이 글자는 위의 부분이 뾰족한 날카로운 화살의 모양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날카로운 화살인데요. 범, 날카로운 발톱과 같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의 모양이 범의 발톱과 같습니다.
범인이 되겠습니다. 단어 인시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를 나타냅니다. 글자 윗부분 화살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땅입니다. 땅에 화살이 꽂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착하다, 이르다 의미입니다. 도착할지, 이를지입니다. 단어 지극입니다. 끝에 도착하다, 지극입니다. 글자의 왼쪽 도착할지, 오른쪽에 칼도 방입니다. 화살이 땅에 꽂히고 칼을 든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할 도입니다. 단어 도착입니다. 글자의 왼쪽 도착할지, 오른쪽에는 치다 복입니다. 화살이 땅에 꽂히고 치는 부대가 도착합니다. 도착할 치입니다. 단어 일치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아들 자자죠. 아들 자에서 목에 울대가 생기고 팔에 근육이 생긴 나입니다. 나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나여입니다. 그리고 삐침 별이 있는데요. 나여 그리고 삐침 별, 내가 찌르는 창입니다. 창모입니다. 단어 모순입니다. 글자의 왼쪽 창모, 오른쪽에 치다 복, 손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아래 힘력입니다. 창을 손에 쥐고 힘을 씁니다. 힘설무, 일을 합니다. 일무입니다. 창을 손에 들고 힘을 쓴다. 힘설무, 일무입니다. 단어 공무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창모, 아래 나무목입니다. 창의 나무는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울 유입니다. 방패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방패간이 되겠습니다. 이 방패간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에 몸을 가리다, 그리고 화살을 막는다, 몸을 방어한다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방패 모양 평평하다의 의미가 있죠. 이런 뜻으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 세 글자를 만듭니다. 방패간이 있고 방패처럼 양쪽을 평평하게 합니다. 평평할 평이 되겠습니다. 단어 평평입니다. 단어 평야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방패간, 왼쪽도 방패간입니다. 방패 두 개 평평합니다. 평평할 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평평할 견, 왼쪽에 돌석입니다. 평평한 돌 맷돌로 갑니다. 갈다 연입니다. 단어 연마입니다. 단어 연구입니다. 글자의 왼쪽 평평할 견, 오른쪽에 터럭 3입니다. 이 터럭은 털이죠. 여기서는 털붓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평평한 곳에 털붓으로 모양을 그립니다. 모양형입니다. 단어 형태입니다. 글자의 윗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톱조입니다. 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에 방패간의 변형이죠. 아래 또우 손입니다. 손 두 손으로 방패를 몸 가까이 당깁니다. 당길 원이 되겠습니다. 몸 가까이를 나타내는 말, 여기 원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원거 원처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당길 원, 왼쪽에 해일입니다. 해를 당기면 지구가 따뜻해지죠. 따뜻할 난입니다. 단어 온난입니다. 지구온난화 있죠. 온난입니다. 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활궁입니다. 단어 궁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활궁, 왼쪽에 몸신입니다. 활을 쏘는 몸궁입니다. 단어 궁행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몸신, 활궁, 활을 쏘는 몸궁입니다. 윗부분은 굴혈입니다.
굴집혈입니다. 여기서 글자를 외우는 방법은 내가 사는 이 굴집에 적이 쳐들어와서 활을 쏘는 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죠. 다할 궁입니다. 내가 사는 이 굴집에 적이 쳐들어와서 활을 쏘는 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죠. 다할 궁입니다. 단어 궁극입니다. 글자의 왼쪽 활궁입니다. 오른쪽에는 뚫을곤, 세울곤인데요. 여기서는 몸을 세운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활의 시를 몸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다 인이 되겠습니다. 단어 인력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활궁, 오른쪽에 벌레충, 입구입니다. 여기 벌레충은 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뱀의 입이죠. 뱀의 입에서 독이 나오는데요. 그 독으로 만든 독화살을 활로 쏩니다. 아주 강하죠. 강할 강입니다. 단어 강세입니다. 이 글자는 가짜 해석으로 보겠는데요. 활궁이 보이죠. 활궁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우 모양이 있죠. 아랫부분 기우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활에 기두, 깃털을 달았습니다. 의장대용 활, 행사용 활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약하죠. 약할 약이 되겠습니다. 단어 강약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활궁이 있죠. 그리고 세울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삐침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축입니다. 자, 이 글자 외우는 방법은 활을 세우고 삐침은 수리하는 걸 보겠습니다. 수리할 때에 대로 감습니다. 이대로 차례대로 감는다. 차례, 제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천하제일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활궁이 있죠. 그리고 세울곤, 삐침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불똥주 두 개가 있다고 해석하겠습니다. 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활을 세우고 수리하는 사람은 아우다, 아우제, 제자다, 제자제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형제입니다. 단어 사제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활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두 개는 활시가 풀어져 있는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시가 풀어져 있어서 활이 아니다, 아니다, 아닐불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아닐불,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아닌 부처님입니다. 부처 불입니다. 단어 불상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안일불, 아래의 돈패입니다. 활시가 풀어진 활을 수리하는데 돈이 듭니다. 수리 비용이죠. 비용비입니다. 단어 비용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활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몽둥이수, 창수인데요. 무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수는 화살로 해석하겠습니다. 활과 화살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오를발입니다.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서 활로 화살을 쏩니다. 쏘다 발입니다. 단어 발사입니다. 글자의 왼쪽 몸신, 오른쪽에 마디촌입니다. 여기 마디촌은 손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몸신은 몸궁의 변형을 보겠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몸의 활을 이 손으로 활시를 당겨서 쏩니다. 쏘다 사가 되겠습니다. 단어 발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쏘다 사입니다. 왼쪽에 말섬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말하죠. 내가 쏜다라고 합니다. 감사할 사입니다. 단어 감사입니다. 단어 사례입니다. 수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술의 거, 술의 차입니다. 소리가 거로 날 때도 있고 차로 날 때도 있습니다. 인력 거입니다. 여기서는 거로 소리가 납니다. 자전거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여기서는 차로 소리가 나죠. 그 다음 기차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엄입니다. 아래 차가 있습니다. 차를 넣어두는 집의 창고입니다. 창고 고가 되겠습니다. 단어 차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차, 왼쪽에 가다 차기입니다. 차가 가는데요. 이따서 연속으로 갑니다. 이따을 리언입니다. 단어 연속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글자의 윗부분 차의 아랫부분의 변형으로 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마디촌, 손의 움직임입니다. 차를 손으로 오로지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오로지 전입니다. 단어 전문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오로지 전 전문가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전문가한테 배우는 사람입니다. 전문가가 배우는 사람에게 기술을 전합니다. 전할 전입니다. 단어 전수입니다. 전하고 받다 전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오로지 전 전문가입니다. 왼쪽에 차입니다. 차를 전문가들이 구르게 합니다. 구를 전입니다. 단어 운전입니다. 또 굴러서 바뀌다의 뜻이 있습니다. 바뀔 전입니다. 사자성어 전하위복입니다. 글자의 안쪽 오로지 전 전문가입니다. 바깥 부분 에워싸다 위입니다. 전문가들이 에워싸 둥근 단체를 만듭니다. 둥글단입니다. 단어 단체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오로지 전의 윗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아래 마음심입니다. 전문가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단어 은혜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깥 부분은 뗏목에 해당합니다. 안에 이 부분은 뗏목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뗏목의 뜻으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뜻을 만듭니다. 사람이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갈 때 모든 것을 겁니다. 모두 범, 무릎범 되겠습니다. 단어 평범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뗏목범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 선수상이라고 하는데요. 배의 앞부분에 붙이는 상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여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동물, 신 등을 배의 앞부분에 조각해서 새겼습니다. 그리고 배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키입니다. 그래서 배의 앞부분 선수상이 있고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는 배입니다. 배주입니다. 글자 왼쪽 배주, 오른쪽에 범선의 모양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돛을단 범선입니다. 범선의 윗부분, 아랫부분, 범선의 위에 부분, 아랫부분, 범선의 모양입니다. 배선입니다. 단어 범선입니다. 북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북주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북의 윗부분이 선비사 모양입니다. 아래는 한글 묘 글자입니다. 선비사가 묘하게 치는 북주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주입니다.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오른쪽 마디촌입니다. 북을 치며 손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나무 수가 되겠습니다. 단어 식수입니다. 나무를 심다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북주 아래 입구입니다. 북을 치며 입으로 노래하니 기쁩니다. 기쁠 희입니다. 사자성어 희노애락이 되겠습니다. 그물로 덮여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덮을 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덮을 아 아래 보일 시입니다. 내용을 덮어 보이는 표입니다. 표입니다. 단어 투표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불화 오른쪽에 덮을 아입니다. 그리고 아래 흑토가 되겠습니다. 불을 흙으로 덮으면 연기가 납니다. 연기 연입니다. 단어 연기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덮을 아 아래에 여자녀입니다. 여자를 덮은 허리입니다. 허리 중요하죠. 중요할 료입니다. 단어 중요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구할 료가 되겠습니다. 단어 요구입니다. 이 글자는 나무 목을 반으로 자른 모양입니다. 나무 조각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나무 조각장입니다. 오른쪽에는 선비사입니다. 나무 조각장 위에 선비사가 씩씩합니다. 씩씩할 장입니다. 단어 천하장사입니다. 글자의 왼쪽 나무 조각장입니다. 오른쪽엔 개견입니다. 나무 조각판 위에 개고기를 올리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형상입니다. 형상상입니다. 단어 형상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글자는 문서장이 되겠습니다. 단어 영장입니다. 명령을 적은 문서 영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나무 조각장, 오른쪽의 위 육다를입니다. 고기를 나타냅니다. 아래 마디초는 손을 의미합니다. 나무 조각장 위에 고기를 손으로 올리고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장군, 장입니다. 단어 장군입니다. 창고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창고의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창고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창고, 창입니다. 단어 창고입니다. 글자의 왼쪽 창고, 창, 오른쪽에 칼도 방입니다. 창고를 만들고 오른쪽에서 칼을 들고 약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비롯할 창이 되겠습니다. 비를 막기 위해서 지붕에 쓰는 기와의 모양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이 비입니다. 그리고 기와장이 있고 또 기와장을 서로 엇갈리게 겹쳐 놓은 모양입니다. 기와입니다. 이 글자는 가운데 비가 빠졌고 기와가 서로 엇갈린 모양입니다. 기와가 서로 엇갈린 모양, 서로 호가 되겠습니다. 단어 상호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한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묘지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묘지를 지키는 사람이 드나드는 집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묘막입니다. 묘지에 쳐는 막입니다. 묘막병입니다. 묘막은 따뜻한 남쪽으로 짓습니다. 남녘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묘막병입니다. 그리고 병력입니다. 옛날에는 묘막을 지키다가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질병병입니다. 글자의 이 부분 밭전 모양인데요. 여기서는 가면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 함께공입니다. 가면을 쓴 샤머니 함께하는 존재는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다를 이가 되겠습니다. 단어 이상입니다. 일상적인 것과 다를 때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는 뼈알 글자인데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뼈알입니다. 오른쪽에는 비수비 글자인데요. 여기서는 앉아있는 모습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앉아서 뼈가 되어 죽습니다. 죽을 사입니다. 단어 사형입니다. 글자의 왼쪽 뼈알 죽음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는 칼도 방이 되겠습니다. 칼로 뼈를 내려놓습니다. 버리다 라고 합니다. 펼쳐놓다의 의미입니다. 버릴 열입니다. 단어 병렬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버릴 열 아래는 밑부라입니다. 칼로 시체뼈를 널어놓고 세찬 불로 태웁니다. 세차다 렬이 되겠습니다. 무덤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무덤, 죽음은 삶 다음이죠. 그래서 버금, 두 번째 의미입니다. 버금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위쪽 버금아, 무덤,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래 마음심입니다. 무덤, 죽음에 대한 마음은 싫어하죠. 죽음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미워할 오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호생오사입니다. 삶을 호, 좋아하고 사, 죽음을 싫어한다. 호생오사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할 악입니다. 단어 선악입니다. 글자의 위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 큰 열에서 하나까지 하는 선비, 선비사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기억, 계획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래에 만들고, 한일, 그리고 입구인데요. 여기 입구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마디촌입니다. 큰 열에서 작은 하나까지 하는 선비가 계획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맥박수를, 그게 목숨입니다. 목숨 수가 되겠습니다. 단어 수명입니다. 이 글자는 파자로 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아래 부분 나무목 비슷하게 생겼죠. 이 나무목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일입니다. 이 부분은 한일, 위에 사람일입니다. 나무 위에 한 사람은 나여, 그래서 나여가 되겠습니다. 나무 위에 한 사람은 나여, 나여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나여, 왼쪽에 먹을 식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남았습니다. 남을 여가 되겠습니다. 단어 여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나여,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언덕에서 내가 제거됩니다. 들다 제입니다. 단어 제거입니다. 이 글자는 포도송이나 실이 얽혀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얽힐 구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얽힐 구입니다. 오른쪽에 치다보, 손의 움직임입니다. 얽혀 있는 포도송이를 손으로 거두습니다. 거두다 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하품흠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 모양입니다. 왼쪽 부분은 침을 2번 뱉는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침을 2번 뱉으면서 다음에 잘하자, 다음 차, 다음 같은 말이 버금이죠. 버금차가 되겠습니다. 단어 차세대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절름발이 왕입니다. 위의 부분은 하늘로 해석하겠습니다. 절름발이 왕이 한탄합니다. 하늘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한탄합니다. 자, 없을 무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절름발이 왕에게는 위에 하늘이
없는 거야, 없을, 무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없을 무, 왼쪽은 흰백이 있고 비수비 글자인데 여기서는 수저, 숟가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흰 밥입니다. 수저 위에 흰 밥이 없습니다. 이미 다 먹었네요. 이미 기가 되겠습니다. 단어 기득근입니다. 집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집사 글자인데요. 아랫부분 네모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열십자 모양 기둥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부분은 집의 지붕으로 보겠습니다. 집의 모양 지붕, 기둥, 기초, 집 모양 집사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두입니다. 아랫부분은 노예에 찍는 낙인이 되겠습니다. 노예의 머리에 낙인을 찍습니다. 맵습니다. 매울 신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천신만고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흑토 모양인데요. 사람의 몸이 되겠습니다. 낙인을 몸에 맞아서 다행입니다. 다행행입니다. 낙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행행입니다. 단어 다행입니다. 글자의 왼쪽 다행행 오른쪽에 병부절이 있는데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우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사람을 손으로 데려와서 몸에 낙인을 찍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습니다. 갚을 보입니다. 단어 보은입니다. 은혜를 갚다입니다. 두 번째 이 글자는 알리다의 뜻이 있습니다. 알릴 보입니다. 사람을 손으로 데려와서 몸에 낙인을 찍었어요. 빚을 갚는데요. 또 그 내용을 알립니다. 알릴 보입니다. 단어 보도입니다. 글자의 왼쪽 다행행 오른쪽에는 둥글환이 되겠습니다. 몸에 낙인을 찍을 때에 둥근 머리를 잡고 찍습니다. 잡을 집이 되겠습니다. 단어 직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병부절 사람입니다. 왼쪽의 이 부분은 노예의 머리에 찍는 낙인이 되겠습니다. 이 노예에게 찍는 낙인 도장입니다. 도장인이 되겠습니다. 단어 인장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도장인의 변형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도장을 찍는 사람은 주인이죠. 주인을 우르르 봅니다. 우르를 앙이 되겠습니다. 단어 신앙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도장인의 변형입니다.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도장을 맞은 사람이 가서 주인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영이 되겠습니다. 단어 환영입니다. 왼쪽 벼화, 오른쪽에는 팔과 손으로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벼를 수확하고 팔과 손으로 안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안고 있는 벼는 개인 겁니다. 개인사입니다. 사사룰 사입니다. 단어 사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8판인데 여기서는 나눌 팔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사 글자입니다. 팔과 손의 모양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팔과 손으로 안고 있는 모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팔과 손에 안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공평하게 나눕니다. 공평할 공입니다. 단어 공평입니다. 단어 공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공평할 공,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변함없이 공평한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송이 되겠습니다. 단어 노송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또우입니다.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왼쪽 부분
아래 작을소, 위에는 위상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인데 위로 자라나는 손으로 키우는 겁니다. 콩나물입니다. 그것을 키우는 소는 막내 삼촌입니다. 막내 삼촌을 숙부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는 아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제비숙, 아저씨 숙입니다. 단어 숙부입니다. 작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쑥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콩 또는 콩나물을 의미해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아저씨 쑥입니다. 여기서는 콩의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것인데 위로 자라나는 손으로 키우는 풀은 콩나물을 나타냅니다. 콩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아저씨 쑥인데요. 여기서는 콩나물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이 콩나물에 주는 물은 맑아야 됩니다. 맑을 쑥이 되겠습니다. 단어 정숙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의 니은자 모양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니은자는 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세대 세 글자입니다. 단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세는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될 때 시간의 흐름을 의미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글자의 윗부분 세대 세인데요. 이 시간의 흐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 돈패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는 돈입니다. 세낼 세가 되겠습니다. 한 달 지나면 내는 세금 월세입니다. 단어 월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나무목입니다. 위에는 세대세인데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에 풀초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기는 풀이죠. 그리고 시간의 또 지남에 따라서 풀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잎입니다. 잎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잎엽은 위에 풀초가 있는 잎엽이 있고 풀초가 없어도 잎엽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글자를 만들 때는 위에 풀초가 없는 잎엽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이 풀초가 있는 잎엽자를 씁니다. 단어 지엽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두입니다. 그 아래에 사람인자 2개와 열십자 모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진에 보이는 갑옷의 모양입니다. 사람인자 모양은 이 갑옷의 어깨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 열십자 모양 갑옷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은 병사입니다. 병사 졸이 되겠습니다. 단어 졸병입니다. 지위가 낮은 일반 병사를 말합니다. 졸은 두 번째로 마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칠 졸입니다. 단어 졸업입니다. 단어 졸업식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바람풍인데요. 각골문에는 바람의 신을 그려놓았다고 하는데요. 외우는 방법은 이 아래에 벌레충 모양이죠. 아래에 벌레충, 그 다음에 더듬이, 벌레의 더듬이를 바람이 이렇게 흔들고 간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풍이 되겠습니다. 단어 춤풍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바람풍,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나무에 가을 바람이 불어서 빨간색으로 물던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풍이 되겠습니다. 단어 단풍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글자의 바깥 부분 성경입니다. 글자의 안쪽에 흑토, 아래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성 안에 토지와 그리고 사람을 두루 봅니다. 두루주입니다. 단어 주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두루주입니다. 왼쪽에 가다 차기 되겠습니다. 두루가다 한 바퀴 돌다의 의미입니다. 돌다 주입니다. 단어 주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두루주 왼쪽에 말씀어입니다. 말을 두루 고르게 합니다. 고를 조입니다. 단어 조율입니다. 이 글자는 각골문에서는 고기 회를 뜬 모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 창구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 지붕이 있죠. 지붕 위에 있고 밑에는 창문으로 이렇게 외우고요. 밑에 해일자 모양은 문의 모양 연상하면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창고에 모였다. 모일회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이 사진에 보이는 시루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시루로 거듭지다. 그래서 거듭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거듭정, 왼쪽에 흑토입니다. 흑토, 토지가 거듭 더해집니다. 더할 정입니다. 단어 증가입니다. 글자 아랫부분 거듭정, 윗부분은 집시입니다. 집을 거듭 지어서 청을 이룹니다. 청청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청간소음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 두 모양, 아래는 물수입니다. 물 위에 머리를 내밀고서 여기 부분은 손으로 보겠습니다. 손으로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할 구가 되겠습니다. 단어 요구입니다. 글자의 왼쪽 구할구, 오른쪽에는 치다복,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손으로 구출합니다. 구출할 구입니다. 단어 구출입니다. 단어 구원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구할구, 왼쪽에 옥옥입니다. 구하는 옥은 공 모양의 옥입니다. 공구가 되겠습니다. 단어 축구입니다. 단어 지구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작을요 글자인데요. 여기서는 힘력자가 붙은 어릴 유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흰백, 아래 수저비로 해석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말업입니다. 어릴 때 수저 위에 흰 밥을 먹던 마을은 고향입니다. 고향향입니다. 단어 고향입니다. 자,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돌다 회입니다. 단어 회전입니다. 단어 회복입니다. 그림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림도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먼저 한글로 몸 글자가 보이죠. 몸이 보이고 몸에 미음의 안쪽에 네모를 그리고 밖에 네모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외울 수가 있겠죠. 몸 안에 네모 그리고 몸 밖에 네모를 그린 그림, 그림도 외울 수 있겠죠. 글자 바깥 부분은 에버스 하다 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 머리두 돌다 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되돌리는, 근본으로 되돌리는, 그렇게 하는 에워싼 것이 그림입니다. 그림도입니다. 단어 시무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밭들공의 변형인데요. 두 손입니다. 위의 부분은 그릇의 모양입니다. 그릇의 모양인데 안에 하나, 둘, 세 개 청이 있는 그릇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잡은 하나, 둘, 세 개 청이 있는 그릇, 그것을 갖춥니다. 갖출구입니다. 단어 구비가 되겠습니다. 물수입니다. 위의 부분은 우물입니다. 위의 부분은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 나무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도르래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깎습니다. 나무 깎을 록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나무 깎을 록, 왼쪽에 실사입니다.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가 있고요. 왼쪽에 실, 도르래 줄입니다. 우물이죠. 풀이 우물에 비친 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초록록입니다. 단어 초록색인데요. 여기 풀초, 풀이 우물에 비친 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나무 깎을록, 왼쪽에 셀금입니다. 셀을 깎습니다. 금속 할자죠. 그래서 금속 할자로 기록합니다. 기록할 록입니다. 단어 기록입니다. 이 글자는 파자 해석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하나, 둘, 셋, 석삼이 있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사람 인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위가 있죠. 두 손으로 받든다. 그래서 받들봉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람을 두 손으로 받든다. 받들봉입니다. 단어 봉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사람이 물구나무 쓴 모습입니다.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물구나무 서서 갑니다. 지구 중력을 거스리죠. 거스릴 역입니다. 단어 역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진면, 아래 우물정, 그리고 아래는 밭들공에 변형된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두 손을 나타냅니다. 아래 얼다빙입니다. 집 아래에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 덮개를 두 손으로 열어보니까 얼어 있습니다. 날씨가 차다, 한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붉은 염색 재료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부분은 우물정 모양의 그릇으로 보겠습니다. 우물정 모양의 그릇 안에 붉은색 염색 재료로 붉게 염색합니다. 붉을단입니다. 단어 단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해일입니다. 위에 부분은 밭자로 해석하겠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아침, 점심, 저녁 양쪽으로 갈라져서 꽃을 피우는 계절 봄, 춘입니다. 단어 춘추입니다. 봄과 가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이의 높임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물수입니다. 그 위에 부분은 밭자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의 뿌리에서 물을 아침, 점심, 저녁 먹고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피는 꽃이 큽니다. 클 태입니다. 단어 태산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윗부분 뒷면 아래 반드시 필, 아래 산입니다. 산 위에 있는 집에 반드시 빽빽하게 벼를 반드시 숨깁니다. 숨길 비, 빽빽할 밀, 그래서 비밀입니다. 단어 비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치다보, 손의 움직임입니다. 왼쪽 부분은 밑동적이라고 하는데요. 나무의 밑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밑동적인데 여기서는 밭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위에 스다리, 그리고 성경, 아래에 예고입니다. 옛날부터 성 위에 써 있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적입니다. 적이 되겠습니다. 단어 적군입니다. 또 이 자는 적을 대하다, 대적할 적으로 쓰입니다. 사자성어 중가부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밑동적인데요. 여기서는 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다 착입니다. 적이 손에 든 무기를 빼앗으려 갑니다. 가다 적입니다. 단어 적합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 부분은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사람 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네모난
책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집은 나라 일을 보는 관청으로 보겠습니다. 관청집에 이 네모난 책상 위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벼슬 관리입니다. 벼슬아치 벼슬관이 되겠습니다. 단어 관리입니다. 자, 이 글자는 사진에 보듯이 숨을 내쉬는 입술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숨 내쉴고인데요. 글자 모양이 오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5번 숨을 내쉰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숨 내쉬는 입의 모양, 입술의 모양입니다. 숨 내쉴고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입을 벌린 모양의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숨 내쉴고 또는 교로 발음됩니다. 위에는 한일이 있습니다. 어조사 우가 되겠습니다. 어조사 우의 변형 같은 글자입니다. 어조사 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어조사 우입니다. 위에는 집면이 되겠습니다. 창조주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집우입니다. 단어 우주가 되겠습니다. 창조주 신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집이 되겠습니다. 우주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또우입니다. 손을 나타냅니다. 아래에 한일은 막대기로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잡고서요. 엉덩이 부분을 찌릅니다. 왼쪽에 입구입니다. 그리고 오 모양, 입을 크게 벌린 모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잡고서 엉덩이를 찌르니까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이 빠르게 옵니다. 빠를 극입니다. 글자의 왼쪽 나무목입니다. 오른쪽에는 빠를 극입니다. 나무에 사람을 묶어놓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서 엉덩이를 찌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고통이 빨리 옵니다. 그런데 이 손에 막대기를 끝까지 찌릅니다. 끝까지 극, 다할 극입니다. 사전에는 다할 극으로 나오죠. 자, 이게 극형입니다. 글자 보시면 듣고 있는 모양이죠. 덮을멱이고요. 집의 지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굴뚝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죠. 굴뚝이 있는 지붕입니다. 집면이 되겠습니다. 굴뚝이 있는 지붕입니다. 집면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면입니다. 밑에는 8팔이 되겠습니다. 8명이 사는 집인데요. 동굴집입니다. 동굴집 굴혈입니다. 그 다음 구멍혈입니다. 8명이 사는 집인데요. 동굴집입니다. 동굴집 굴혈입니다. 그 다음 구멍혈입니다. 단어 혈거인입니다. 동굴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혈거인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동굴집 혈이 되겠습니다. 8명이 사는 집 동굴집 혈입니다. 밑에는 9구가 되겠습니다. 8명이 사는 동굴집인데요. 9명이 살려고 연구합니다. 연구할 구가 되겠습니다. 8명이 사는 집, 동굴집을 9명이 살려고 연구합니다. 연구할 구입니다. 단어 연구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동굴집 혈, 굴혈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만들공입니다. 동굴집을 만드는데요. 안이 비어있죠. 비어있다. 빌공이 되겠습니다. 동굴집을 만드는데요. 안이 비어있죠. 비어있다. 빌공이 되겠습니다. 단어 공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동굴집 혈, 굴혈입니다. 밑에는 이 사이인데요. 팔 또는 팔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마음심입니다. 동굴집에서 손으로 여니까 마음이 상쾌해지는
창문이 되겠습니다. 창문, 창이 되겠습니다. 동굴집에서 손으로 여니까 마음이 상쾌해지는 창문이 되겠습니다. 창문, 창이 되겠습니다. 단어 창문입니다. 자, 아랫부분 밑 사람인이죠. 사람입니다. 위에 부분은 사진에 보는 것 같이 가슴에 X자, X자 흉이 있죠. 흉 글자입니다. 가슴에 X자 흉이 있죠. 흉하죠. 흉할 흉입니다. 단어로는 길흉, 길하고 흉하다 할 때 길흉이고요. 가슴에 X자가 있는 사나운 부족이 쓰는데요. 흉노족입니다. 흉노족 흉입니다. 단어 보시면 흉노입니다. 자, 흉할 흉, 흉노족 흉과 거의 같게 쓰는 글자입니다. 안에 부분 흉할 흉인데요. 밖에 부분 포장하다 포, 싸다 포입니다. 앞에 요 안에 있는 글자와 거의 같게 사용하죠. 그래서 흉할 흉, 흉노족 할 때도 이 흉자를 씁니다. 그래서 흉노할 때도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 부분 자, 흉할 흉, 흉노족 흉자입니다. 왼쪽 부분 육다리죠. 몸을 나타냅니다. 몸에서 가슴에 X자가 쌓여있는 부분은 가슴입니다.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흉부가 되겠습니다. 흉부는 가슴 부분을 나타냅니다. 홑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양쪽 끝에 돌멩이를 묶어서 던지는 사냥 도구 무기가 있는데요. 홑 무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홑단입니다. 사냥 도구, 전쟁 무기로 쓰였던 홑단입니다. 이 홑단은 사냥 도구 무기로 쓰일 때 단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개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단가 이러면 한 개당 가격을 말합니다. 왼쪽에 홑단이죠. 오른쪽엔 창과입니다. 홑과 창으로 전쟁합니다. 전쟁전입니다. 단어 전쟁이 되겠습니다. 팔을 양쪽으로 펼치고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큰대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 또는 큰 사람 또는 크다의 의미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사용됩니다. 가운데 부분 큰 사람 대입니다. 밖에는 에어사다 위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되게 에워싼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가 큰 사람 되게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인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 원인인이죠. 밑에 마음심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되게 에워싼 부모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가지는 낮은 마음은 감사합니다. 은혜, 은이 되겠습니다. 단어 은혜입니다. 이 부분 큰 사람 되죠. 그리고 위에 길게 펼쳐져 있는 것, 큰 사람 머리 위로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천입니다. 큰 사람이 있고요. 큰 사람 머리 위에 길게 펼쳐져 있던 그 하늘을 줄여서 이 머리에 담은 모습입니다. 하늘을 줄여서 머리에 담은 큰 사람입니다. 바로 사나이 부, 남편 부 글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줄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사진에 보이는 상투인데요. 이 상투는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나타냅니다. 하늘을 줄여서 머리에 담은 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사나이 부입니다. 하늘을 줄여서 머리에 담고 살아가는 큰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손수입니다. 하늘을 줄여서 머리에 담고 가는 큰 사람의 손은 남을 도와줍니다. 돌부입니다. 단어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사나이 부입니다. 오른쪽에는 보다 견, 볼견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성인 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성인 남자가 보는 삶의 기준이 법입니다. 법규입니다. 자, 큰대 글자죠.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진에 보는 것 같이 형틀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형틀인데요. 이걸 칼이라고도 합니다. 형틀의 이름입니다. 이 형틀에
가운데에 사람의 머리를 넣어서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 형틀의 가운데에 사람의 머리를 넣어 가둬놓습니다. 중앙앙, 가운데 앙입니다. 단어 중앙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앙앙, 가운데 앙입니다. 위에는 풀초죠. 풀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꽃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뿌리형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같이 이 씨앗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단어 영재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앙에서 이쪽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쪽 부분, 가운데 앙에서 이쪽 부분이 터져 나갔습니다. 터질 K입니다. 형틀에 갇혀 있던 사람이 도망을 가는 거죠. 탈옥을 한 겁니다. 오른쪽에 터질 K죠. 자, 도망을 갔습니다. 탈옥을 했습니다. 왼쪽에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상쾌하죠. 상쾌할 K입니다. 탈옥한 제수의 마음은 상쾌합니다. 상쾌할 K입니다. 단어 보시면 상쾌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터질 K고요. 탈옥한 제수입니다. 탈옥한 제수가 물을 보면서 물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도망가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할 결이 되겠습니다. 탈옥한 제수가 물을 건너서 도망갈지 바다 건너 갈지 자 결정합니다. 결정할 결입니다. 단어 결정이 되겠습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풀초입니다. 글자 윗부분 풀초가 되어 있고 밑에 해일입니다. 이 큰 데는 두 가지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풀초의 변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밭 아래로 해가 저뭅니다. 그래서 저물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글자 밑에 해일을 한 번 더 써서 해가 저무는 저녁모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조삼모사입니다. 두 번째로 밑에 큰 데를 큰 사람 또는 사람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풀밭 아래로 해가 저물어 없어지듯이 큰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없을 막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막상막하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풀밭 밑으로 해가 저물다 또는 해가 저물듯이 큰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죠. 소리는 모 또는 막으로 소리 납니다. 밑에 흙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큰 사람이 없어졌죠. 그래서 흙에 묻었습니다. 묻음 묘가 되겠습니다. 단어 묘지입니다. 글자 아랫부분에 들어가다 입, 또 들어가다 입이 있죠.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두량이 되겠습니다. 단어 양면입니다. 두 가지 면이죠. 글자 오른쪽 부분 평평할 만,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풀 아래에 두 명이 사는 평평한 방에 물이 가득 찹니다. 가득 찰 만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 사람인입니다. 밑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투복이고 옛날에는 갑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옷, 전투복을 입는 거죠. 군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다. 그래서 낄개자, 개입할 개자가 되겠습니다. 전투복을 입고서 어디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개입할 개입니다. 위에 부분은 밭전이 되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밭의 끝에 서서 경계에 서서 지킵니다. 경계개입니다. 단어 경계가 되겠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두, 아래는 팔다리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입은 모양입니다. 옷의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입구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우물정입니다. 우물정 아래에 한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빨래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오대자가 있죠. 우물 아래에 빨래판을 깔고서 위아래 옷을 빨래하는데요. 사람 두 명이 서로 돕습니다. 도울 양입니다. 우물 아래에 빨래판을 깔고서 위아래 옷을 빨래하는데요. 사람 두 명이 서로 돕습니다. 도울 양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도울양,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도와드릴게요 말했는데 사양합니다. 양보합니다. 사양할 양이 되겠습니다. 입구가 있고요. 밑에 보면 큰 데가 있죠. 입을 크게 불려서 니은격입니다. 외우는 방법 니은격. 너그 남편 어떻게 어쩌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썩할 오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입을 입구자 크게 벌리고 니은격. 자, 니은하고 격 합쳐졌죠. 너그 남편 어쩌고 저쩌고 크게 떠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썩할 오 외울 수 있겠죠. 자, 여자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서 너그 남편 어쩌고 저쩌고 크게 떠들고 있죠.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오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주 즐거워하고 있죠. 자, 단어 보시면 오락입니다. 오락할 때 이 오자를 쓰죠. 오락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너그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 남편은 요번에 연봉 10억 받았다 말을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정보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 글자가 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너그 남편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하다 보면 이제 그럴 땐 정보를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오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모양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 이 세포가 분화되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화되는 그런 아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알란이 되겠습니다. 단어 난생신화입니다. 단어 계란입니다. 그래 밑에 부분 받전, 위에 부분은 칼도이고요. 그 다음에 안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우는 방법입니다. 밭 위에서 칼을 이렇게 안고서 머무른다. 머무를 류가 되겠습니다. 단어 보류입니다. 자, 위에 부분 해일이고 밑에 한일은 수평선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때는 아침입니다. 아침단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때는 아침입니다. 아침단입니다. 오른쪽에 아침단입니다.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은 아침에 단지 맨몸이었다. 가진 것 없는 맨몸이었다. 단지 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입구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만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람은 다리만 있는 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지가 되겠습니다. 단어 단지입니다. 자, 숫자 가진 자. 가진 자는 은행이나 금융거래에서 위조나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1의 가진 자입니다. 글자 밑에 콩두, 덮을며 선비사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콩두 위에 한일 있죠. 그래서 한일의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지폐에 1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한일을 쓰지 않고 가진 자 한일을 써서 지폐의 금액을 나타냈습니다. 글자 2의 가진 자입니다. 글자 밑부분 돈패입니다. 위에 두 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 주살 이기 되겠습니다. 돈패 위에 두 이가 있죠. 이의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20입니다. 여기서 이 10은 줄섭으로 쓰는 글자인데 가진 자로 쓰이면 열십으로 사용됩니다. 10원입니다. 그래서 열십의 가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을 가진 자로 쓰면 10이 됩니다. 10원이 되겠습니다. 3의 가진 자입니다. 가운데에 사람인이 있죠. 밑에는 터럭 3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자는 석삼, 참여할 참인데요. 이 석삼에 위에 풀초가 붙으면 인삼할 때 삼이 됩니다. 글자 밑부분에 트럭 3이 있죠. 털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의 가전자로 쓰입니다. 글자는 아니고 이게 이제 다른 글자가 어울려서 손으로 쓰입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손의 의미를 가집니다. 손의 의미를 가지는 삼지창 손 눈으로 익혀둡니다. 많이 쓰이는 글자죠. 여기 부분은 삼지창 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곱비가 되겠습니다. 소곱비. 그래서 소곱비를 잡은 손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는 소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삼지창 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곱비입니다. 소곱비를 잡은 손, 소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은 여기 청소 도구가 있죠. 그래서 이 밑에는 수건근입니다. 수건을 덮었죠. 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비추입니다. 비라는 것이 청소 도구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수건을 덮어서 손으로 이렇게 청소하고 있죠. 자, 이런 모양의 청소 도구, 비추입니다. 손수변이 있습니다. 손으로 비를 가지고 청소하고 있죠. 청소소입니다. 단어 보시면 청소입니다. 청소, 맑을 청입니다. 맑게 되도록 손으로 이렇게 청소하고 있죠. 자, 청소소입니다. 여자녀고요. 비추입니다. 자, 여잔데요. 비를 가지고 청소하는 여자는 아내입니다. 아내부, 며느리, 부입니다. 청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 가족의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면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림살이를 한다고 그러죠. 살림살이는 살려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가족을 세상에 그 더러움 씻어내서 다시 살려서 사는 삶을 하시는 분이 아내면서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언덕을 나타내죠. 언덕부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발이 멈춰 있죠. 끝을 지입니다. 언덕에 멈춰서서 여기는 아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내부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언덕에 서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귀입니다. 그래서 단어 보시면 귀향이 되겠습니다. 귀향. 옛날에 대를 사이즈가 있었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 건너 마을로 가가지고 3년이나 5년 정도 일을 해주고요.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언덕에 서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네요. 돌아올 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하품흠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됩니다. 왼쪽에 입구, 오른쪽에 하품흠이죠. 하품흠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구가 있죠. 입을 크게 벌려서 무엇인가를 불고 있습니다. 불다치입니다. 위에 나무목 글자가 있죠. 나무목 글자를 반 자른 글자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나무조각장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무조각 편 글자이죠. 조각편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글자가 있죠. 그리고 나무목 입구 글자입니다. 나무 위에 있는 입은 새의 입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 위에 새의 입을 보고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별을 보호해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킬보 글자입니다. 왼쪽에 사람인변이 있죠. 자, 여기 사람인변은 노예로 해석하겠습니다. 노예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투구를 쓴 군인이 되겠습니다. 계약 군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가죽 책직이 되겠습니다. 가죽 책직으로 노예를 일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편하겠죠. 그래서 편할 편, 노예는 똥오줌 쌉니다. 똥오줌 변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를 책칙으로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는 계약군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편하고 편할 편, 노예는 똥오줌 산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편할 편, 똥오줌 변입니다. 단어 편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변소가 되겠습니다. 편할 편, 똥오줌 변의 오른쪽 부분 계약군인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계약군인이 노예 주인과
다시 갱 계약할 때 계약을 고치다 고칠 경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갱신 밑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머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몸통이고요. 양쪽에 겨드랑이 땀입니다. 곁땀이 또 나옵니다. 또 역입니다. 또 역, 곁땀, 겨드랑이 땀이 또 나옵니다. 또 역입니다. 왼쪽에 발족이 있죠.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자, 움직이면서 곁땀 흘리면요. 자취가 남죠. 흔적이 남습니다. 자, 흔적할 때 이 적을 씁니다. 왼쪽에는 육다를인데요. 여기에서는 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병부절이 있고요.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 손을 나타내네요. 손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병부절,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 이 몸입니다. 몸에 옷을 입힙니다. 옷복입니다. 우리가 제복 할 때 이 복자를 쓰죠. 복장할 때도 이 복장 쓰고요.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 유니폼, 옷을 입히면 조직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복이면서 복종할 복입니다. 군대라든지 회사에서 유니폼을 입죠. 그 옷을 그 단체의 옷을 입히면 그 단체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모습입니다. 장사할 상 글자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요. 자, 머리 두죠. 머리 자, 두 발로 쓰이는 위에 상인이고요. 이건 성경자인데요. 물건을 쌓아놓는 판매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밑사람인이죠. 사람입니다. 이게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에요. 자,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싸게 해주세요. 아, 이거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장사하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할 상. 위에는 장사꾼, 밑에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 여기는 물건을 파는 판매대. 입으로서로 싸게 해주세요. 아, 이거 정말 쌉니다.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할 상입니다. 어조사우입니다. 어조사우. 외우는 방법으로 우 할 때 입술 모양 우. 자, 모양이 입술 모양, 입술 우 이렇게 외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 할 때 입술 두 개, 우 이렇게 어조사 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조사 호입니다. 우에서 호 할 때 콧구멍 이쪽 콧구멍 보이죠? 자,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에서 호 할 때 콧구멍 호 보이죠? 어조사 호 있습니다. 입으로 호처로 부르네요. 부를 호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이 호를 씁니다. 부를 호흡할 때 호입니다.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심장심, 마음심 글자입니다. 자, 반드시 필 글자인데요. 이건 파자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본문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파자 해석으로 우리가 금방 배웠던 심장심에 칼을 찔러서 반드시 죽였다. 찌르면 반드시 죽죠. 자, 심장에 칼을 찌르니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필입니다. 집면이죠. 집인데요. 네모난 큰 집이 이어져 있네요. 궁궐입니다. 궁입니다. 집인데요. 네모난 큰 집이 이어져 있습니다. 궁궐 사진 보시면 이 큰 집이요. 네모나게 되어 있죠. 이어져 있죠. 궁입니다. 궁궐인데요. 불화가 두 개나 있죠. 불을 두 개나 켜놓고 나라를 경영합니다. 경영할 영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주세요.